저희 학원에서는 어법급 시리즈가 최초로 출시되었을 당시부터 쭉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라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빈칸을 채우면서 아이들한테 개념을 학습시키고 어법 문제뿐만 아니라 정확한 해석, 독해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어법 교재를 고민하고 있으신 학원 선생님들 여러분께는 제가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20년 동안 창원 지역에서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쭉 지도해온 정우영 영어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덕케이 영어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권승구라고 합니다. 지금 학원을 시작한 지는 약 한 7, 8년 된 것 같고요. 그전에는 이제 제가 토익이라든가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컨설팅 좀 하고 학원에서 좀 오래 일을 하다가 반성동이라는 곳에서 학원을 차리게 됐고요. 저희 학원은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한 180에서 한 200명 정도를 다니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를 희망하는 선행반, 그다음에 학년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어법급 시리즈가 최초로 출시되었을 당시부터 쭉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실력 다지기 시리즈 출판하는데 도움을 좀 드렸고 그 교재들도 역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화의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실전 문제 풀이집까지 지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어법급 스타트 시리즈 교재들은 중학교 과정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용어의 정의부터 기초적인 문법의 어떤 깔끔한 정리, 짧은 문장으로부터 길고 복잡한 문장, 그리고 실전 문제까지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라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어법급 시리즈를 선택한 이유는 어법급이 보통 고등학교 기본서가 한 권 혹은 2권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법급 같은 경우는 한 4권에서 5권 정도의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예비고등학교 1학년 혹은 중학교 중에서도 이제 고등 선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내신 대비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어법급 실력 스타트라든가 혹은 어법급 이센셜 혹은 고등 서술형 모의고사 같은 이 시리즈에 접목할 수 있어서 일단 시리즈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레벨별로 좀 나눠져 있다는 것이 어법급 시리즈를 선택한 이유고요. 예비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법 기본서로 어법급 스타트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고등어법하고 중등어법의 약간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 문법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핵심 문법이 나온 다음에 이 문법만 공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외 목표 어법 말고도 학교 선생님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법 문제가 혼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기본 어법 전체를 통달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세주 출판사의 어법급 시리즈가 저희 학원하고 가장 잘 맞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 어법급 스타트 교재를 중학교 문법 학습을 마친 중학교 2학년이나 또는 3학년 학생들에게 수능 입문서로서 최초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 진도가 늦은 고1 학생들에게도 어법급 스타트를 진행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뒤처진 어법 문법 실력을 따라잡고 수능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어법을 좀 개괄로 해가지고 요약해서 오버뷰로 약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고, 그중에서 어법급 스타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문법의 개념에 있어서 약간 빈칸이 좀 있어요. 이제 그 빈칸을 채우면서 아이들한테 개념을 학습시키고, 예비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법급 스타트를 한번 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이제 모든 포커스가 전부 다 이제 내신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잠깐 그 교재를 멈추고 내신 대비를 했다가 중간이라든가 기말 1차, 2차 그 사이에 보면 이제 텀이 있거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보면 내신 대비를 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법급 스타트를 이미 뗐기 때문에 그 개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법급 스타트 실력 다지기라는 책으로 한번 복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법급 이센셜이라든가 서술형 모의고사로 맞바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법급 실력 다지기를 한번 더 복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법급 이센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좀 많아서 아이들이 이제 전체적인 고등학교 어법이 통달이 안 돼 있으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어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어떤 어법이라든가 이걸 잘
잘 파악이 가능한데 어법 끝 이센셜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고급 어휘가 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법에 집중하기보다도 어휘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고등학교에서 좀 1, 2등급 하는 아이들에게 어법 끝 이센셜을 추천하고요. 어법 끝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방학 특강을 활용할 때도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서술형이 특히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법 끝 이센셜하고 서술형을 좀 접목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법 끝 스타트 교재는 처음 보기에는 수능 문제 스타일이라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의 어법 문제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적합한 교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부가 자료로 제공하는 영작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내신 시험에서의 서술형 문제 대비도 아주 효과적인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법 끝 시리즈가 서술형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수능하고 내신을 다 잡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수능 이제 어법 문제 29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좀 익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어법을 다 알아야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법 끝 시리즈가 그 전체 어법의 출제 빈도 순으로 책을 구성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중요한 것부터 한 번씩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가 배운 어법이 시험에 나왔을 때 그게 맞다 틀리다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참 좋았고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라든가 뭐 EBS 수능 특강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잖아요. 자기 학교의 부교재라든가 교과서의 어떤 지문이 어법 포인트가 있을 건데 그 어법 포인트를 어떤 게 중요한지 혹은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를 알고 있는 아이들하고 통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아이들하고는 나중에 응용이 됐을 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품사의 성격이라든가 동사와 준동사의 차이, 어형도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법 끝 서술형이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나머지 시리즈는 수능에 약간 좀 포커스를 맞춰준 기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수업을 기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개념들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학생들이 그 부분을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후에 먼저 선생님이 예문의 문제를 한두 문제 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바로 한두 문제씩 스스로 풀어보도록 시켜봅니다. 그런 후에 선생님과 함께 정답인 이유, 오답인 이유를 풀이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다 풀지 못한 문제들은 과제로 출제를 하고 또한 저희는 해석 연습을 반드시 시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 연습을 시켜봄으로써 어법 문제뿐만 아니라 정확한 해석, 독해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굉장히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이제 문법을 이해하고 있어도 그게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수업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CLT 출판사의 어휘 끝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과에 어휘 리스트가 별도로 엑셀 파일로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뽑아서 미리 학생들에게 암기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한번 보게끔 이제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수업을 시작할 때 저희는 전자칠판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는 화면 그대로를 PDF로 띄울 수가 있거든요. 어법 끝 시리즈 같은 경우는 모든 교재가 PDF로 제공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칠판을 사용하시면 화면을 띄워서 아이들이 지금 뭔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선생님하고 같이 끊어서 어디가 잘못된지 막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법 끝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진도의 어떤 빠르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법이라는 게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할 때까지 저희는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단원이 끝나면 어법 끝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문제를 가지고 혹은 저희가 다른 유형의 문제를 좀 가지고 와서 과가 끝날 때마다 단원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완벽하게 처음에 잘할 수는 없지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니까 지금 스위치를 해야겠구나 아니면 능동수동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구나 어법 유형을 좀 익히는 용도로 처음에는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빨리 좀 나가는 편이고 아이들이 좀 틀렸던 문제만 저희가 좀 풀이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가 자료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휘 자료 리스트를 학생들에게 주고 사전 공부를 통해서 어휘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휘 공부들은 특히나 영어 학습이 더딘 또 영어 학습을 많이 하진 않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휘 끝 스타트의 지문들은 모두 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에서 발췌한 좋은 글들이기 때문에 해석
연습들을 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해석 연습에도 이러한 어휘 자료들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자료 중에서도 영작에 관련된 자료들은 영작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완벽한 어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면서 학교에서의 서수형 대비에도 좋고 아이들이 영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부가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수능 어법을 막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교재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교재는 깔끔한 정리 그리고 핵심 포인트를 명령문체의 강렬한 어조로 제시하고 기본 개념부터 실전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법급 스타트와 실력 다지기 2권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원의 다양한 커리큘럼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에 맞추어 유연하게 교재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이제 학원 커리큘럼을 짜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니까 내신에 좀 치여가지고 그 내신과 내신 사이에 어떤 커리큘럼을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을 기본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고 어법 교재가 한 권만 있다면 그게 한 권이 끝나게 됐을 때 그 다음 교재를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법급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벨별로 굉장히 많은 권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혹은 수준별로 커리에 맞춰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학원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법급 시리즈 적극 추천하고요. 고등학교 어법 기본서라든가 고등학교 어법 교재를 고민하고 있으신 학원 선생님들 여러분께는 제가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